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역사나 제도권의 문제나 그 작가의 그 당시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작품을 바라볼 때 그 관련된 맥락이나 배경을 같이 공부하면 더 이제 많이는 알게 되지만 작품 자체만으로도 이제 울림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감상할 자격이 있는 작품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감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작품들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했었던 뭐 추상 미술 이런 것들을 잘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공감이 잘 안 되는. 근데 그런 지식을 알고 그걸 접근하는 거랑 그리고 그걸 모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저기에 그림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랑 되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추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추상화를 접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장르거든요.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장르인데 진짜 깊이가 필요한 그림이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처음부터 추상화가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재현하다가 점점 우리가 현대로 올수록 추상화가 나왔듯이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개인이 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사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큰 거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게 되잖아요. 초월적이고.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게 된다. 초월적이고 본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 내 죽음과 관련된 것,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마크 로스코 같은 사람도 그 이전에는 자세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봤을 때 구상적인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되게 묘사하고 재현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갈수록 완전히 추상화로 바뀌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아마 그 사람이 20, 30대 때 추상화를 그리고 요절하지 않는 이상 설득력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죽음에 가까울수록 점점 단순화된다. 네.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점점 개별 내러티브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요즘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죽음 앞에 이제 70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가서 그런 그림 뭐 이제 채플 이런 것도 설치 미술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음을 대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찰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왜 논란이 나왔는지 그쪽으로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한다 진짜. 조영남 씨. 조영남 씨 구체적인 사례로 논란. 이제 들어가 줘야죠. 대장 논란. 왜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어. 어떤 질문들을 받았어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야, 왜 저런 건 저렇게 시끄럽냐. 조영남은 왜 지가 그리지도 않은 거를 지가 그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런 저도 욕을 먹는 거냐. 인터넷, 트위터나 그 상에서의 논란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뭐 인터넷뿐 아니라 기사에서도 뭐 비판 기사도 있고 이제 일부 옹호 기사도 있었어. 옹호라기보다 이제 그 비판을 비판하는. 아니, 조영남의 어떤 그런 논란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관행이다. 하는 관행이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나의 뭐 창작 방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좀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조영남 씨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으로서 한 개인한테 어떤 나한테 좋은 이제 기분을 주는지 이게 왜 이것도 그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거기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도 있잖아요. 화투라는 그림이 유명한데 화투만 그리지 않았어? 뭐 다른 그런 그림도 것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화투만 일괄적으로 쭉 그렸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없으세요? 이 얘기 들어가니까 화투를 찾아보고 있어요. 화투를 찾아보고 있어요. 조영남 평소 작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화투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냥 다 화투 그림이야. 그러니까 조영남 씨 그림이 만약에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이런 화제거리조차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미술관에 걸리지도 않았을 테고 사람들이 그냥 그 그림을 보지도 않았을 테고 그냥 자기 방에서 취미생활 정도로밖에.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은 그때 개념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미술적 대상에서 그 기준에서 이미 탈락했을 거고 또 방식에서 탈락했을 거고 왜냐하면 그때는 자연이나 이런 인간을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그때는 미의 기준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름답게 그렸다고 할 수도 없고 예술적 대상에서 우리가 평소에 아름답다고 생각한 걸 그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시대로 간다면 대상에서나 방식에서나 아예 그냥 진입을 못했을 그림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소재가 될 수 있고 어떤 방식이든지 용인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영남 씨 그림도 이제 팝아트라는 장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방식에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그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아까 기준으로 정의 불가론이나 제도론 그럼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조영남 씨 미술이? 전시를 많이 했으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예술 작품으로서는 최근에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기준으로는 예술 충족한다. 작품으로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예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영남 씨가 쭉 작품 활동을 해왔고 이 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뭐 이렇게 뭐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작품 활동을 갑자기 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술 계통에 쭉 종사를 하고 있었잖아. 화개장터를 부르면서. 네, 화개장터. 네.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자기 노래 없잖아요. 딜라이트랑. 네, 있을 거예요. 자기 어쨌든 이제 안 떠서 그렇지.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미술의 쪽, 회화 쪽으로 이제 해서 뭔가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선상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 이제 예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조영남의 그림이 뭐냐라기보다 이 사람이 이제 대작을 통해서 미술을 작품을 완성시킨 게 과연 적절했느냐. 뭐 그게 이제 사법기관 수사까지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쟁점이죠. 진중권 씨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오바라고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오바라는 것이 조영남 씨 대작 논란에 대해서 조영남을 비판하는 그런 논평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것이 오바다. 검찰 수사. 검찰 수사가 오바다. 검찰 수사도 오바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오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의미가. 어쨌든. 비판까지 했으면 그렇게까지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진중권 씨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사법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검찰 수사는 뭐 형사는 아니고 이제 민사니까 아마 사기 관련된 거 아니었나요? 대작을 했던 그 화백이 고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니까 네. 그 미술을 과연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의미들이 있느냐. 이걸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어떤 사정기관이 법적 차원에서 그거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넌센스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죠. 즐거운 사라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장정일 뭐 내게 장정일 얘기도 있었고. 이연세 만화 그것도 있었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예전에 이제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 작품 자체가 소위 미풍양속에 뭐 해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조영남 씨 작품 논란은 이게 자기가 사실상 대작을 거의 시켰는데 남을 소위 시켜서 거의 다 완성을 시켰는데 자기 작품이라고 소위 속여서 사기를 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면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영남 씨 그림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사기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이게 내가 다 그린 거다라고 해서 내가 다 그린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잖아. 근데 그 내가 그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맞추면 이게 약간 괘씸죄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논점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뭐 내가 그렸다,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 요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수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좀 시켜서 구체적인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은 타인한테 시켜서 그리고 자기는 좀 뭐 구상이나 개념 정도만 거기서 잡고 컨셉 같은 정도만 잡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뭐랄까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박군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조영남 씨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당연히 그림이긴 한데 어떤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대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한다면 준쌤 같은 경우에는 파인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취향이 이제 클래식 쪽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 안 좋아하시죠? 화투 그린 거. 근데 너무 또 좁혀진 것 같은데 그냥 좁혀요. 그냥. 지금 아니 뭘 좁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음. 재밌는데요? 화투 그림 좀 그러니까 친근해서 그런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성공한 게 요즘에 여러 가지 다원화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리얼리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된 건데 내용에 진짜 진리나 작가의 깊은 성찰을 통한 뭐 감정, 진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가. 그게 아까 마크 로스코 작품이 그게 있던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루전을 창조했는가. 그거는 형식적인 거랑 관련된 건데 형식을 잘 재밌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독특한 쾌락을 주는가 즐거움을 주는가의 문제인데 내용은 그 깊이랑 관련된 거고 네. 즐거움은 형식이랑 관련된 건데 제 생각에 마크 로스코 정도는 둘 다 성공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리얼리티도 있었고 일루전도 있었고 근데 조영남 씨 작품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티는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당장 느껴지는 거는 그 일루전이라는 거 독특한 즐거움이 있다. 근데 준쌤이 지금 그걸 보고 그 즐거움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 사람의 작품을 오늘날의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충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형식적 측면하고 내용적 측면이 있는데 형식적 측면을 충족한 네, 거죠. 형식적 측면을 충족했다. 적어도 준쌤한테는 준쌤한테는 예.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아까 또 뭐 클래식한 취향이라고 하시더니 아니 왜 갑자기 취향이 변해? 취향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변한 게 아니라 너무 날 좁혔다고. 보니까 뭐 재밌다 이거지 뭐. 재밌다. 아까 박군도 그게 불만이었잖아요. 나를 왜 모던에만 충족 이렇게 그래 그거야. 종속시키냐. 현대인이 되고 싶어. 나는 지금 저기 현대인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지나친 추상화 같은 거는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보는 거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재현주의자라면 화투를 재현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 화투들이 내가 일상에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때 이 회합을 하거나 그래. 왜 그런 거기서 그런-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뭐 맞고 뭐 스마트폰으로 잘 치고 담요 위 풍경. 그게 미술 작품으로 약간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것도 일종의 다른 재현의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헷갈릴까봐. 첫 번째는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차이와 관련된 분류적 질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술 정의는 불가능하다. 아스탄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예술 제도론에 관련된 의미가 있었잖아요. 제도권에서 인정하면 그건 예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영남 씨 그림 평가하는 거에서 그게 하나는 형식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 측면. 그럼 이건 두 번째 이제 예술에 대한 의미의 커다란 기준인데 진정한 예술 작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평가적 의미에서 질문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인 거면 만족하든 그다음에 내용적인 거면 만족하든 둘 다 만족하죠. 그렇죠. 둘 다 만족하든 그건 예술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은 준생이 봤을 때 형식적인 측면의 즐거움을 네, 즐거움을 만족시켰다. 만족시키고 있다. 뭐 그 얘기-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그렇죠.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나? 네. 별로 저는 그 방금 작품들을 봤는데 저는 이 작품들을 이렇게 싹 쓱 보니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느낀 그냥 짧은 감상 느낌인데 너무 얕지 않나. 성찰의 깊이가 고민의 깊이가 얕지 않나. 왜냐면은 뭐 여기 뭐 고스톱 같은 거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투를 열심히 하는 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광이 뭐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이게 고민의 깊이가 무슨 깊이인가 했네. 그러네. 예, 근데 고민의 깊이는 점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아요? 이게 뭘요? 화투가 인생사를 나타낸다, 사회를 나타낸다는 생각을 뭐 누구나 한 번쯤 가볍게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무슨 오리지널리티나 그런 독창성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별로 독창적이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화투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옮기는 과정도 너무나도 그 한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미국이나 이런 팝아트에서 경험했었던 좀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좀 따라 흉내냈다. 흉내내는 느낌도 강하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 내가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어서 예술가처럼 보이게 예술 그림을 그릴 거야라는 느낌이 좀 전해져 왔거든요. 그 그림에서 네. 화투 그림에서. 예. 네네. 그러니까 난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인정 욕구 같은 게 좀 오히려 그래 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아 인정 욕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하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예술이냐 그 작품 예술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깊이가 좀 덜 느껴지지 않았나. 근데 비문가는 차라리 더 성공하고 이런저런 말 안 들으려면 더 자기 태도가 세고 솔직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할수록 사실 작가는 진짜 자기 태도가 세지고 나중에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화투 그림은 그건 난 이거에 관심이 있다. 난 이렇게 속물적이다. 이렇게 센 자기 표현으로 볼 수 있지도 않아요. 아니, 저는 어떤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 예, 그 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화투를 이렇게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면 대중에서 이제 보는 거는 야 뭐 이런 천박한 걸 소재로 삼고 그래라고 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 작품을 그리고 실제 이제 언론이 거기 따라가 주니까 아 나는 파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반응이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린 게 아닌가. 사실 진짜 팝아트가 미국에서 금방 시작됐을 때 처음 반응이 사실 그게 60년대죠? 그렇죠. 1960년대, 20세기 그런 게 중반. 아까 비문가가 말씀했던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천박하고 가장 가볍고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콜라캔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예전에 뭐 성직자 이런 분들을 그렸다면 그 마릴린 먼로나 이런 앤디 워홀들이 그렸잖아요. 앤디 워홀이 이제 유명한 대중 스타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더럽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통조림 안에 자기 변을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소재들을 이렇게 그때 막 선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비문가가 봤을 땐 너무 진부한 전략이었다.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사실은 처음으로 시도되면 그 자체가 또 예술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또 많이 우려먹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잖아. 그런 시도들이. 그렇게 보면 이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나? 비문가가 노린 그렇게 되나?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런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까지 작품 안으로 넣었으면 예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깊이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흉내낸 차원. 네, 그런 시츄에이션을 액자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예술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것까지 표현을 해서 한 작품으로 엮어서 만약에 지금의 조영남이 지금 생기는 사태 있잖아요. 이것까지 담아서 예술로 작품으로 묶어버리면 그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외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 나와서 야 이것도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 여기까지 의도했어. 네, 의도했어라고 얘기하는 예를 거. 들어 이 그래 그렇게 되잖아. 대작의 관행을 고발하고 싶었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얘가 예술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계까지 생각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들을수록 비문가는 제가 일루전 쪽으로 이것을 평가했다면 비문가는 리얼리티 일루전이 쪽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일루전 이게 형식적인 형식적인 면허인 쾌감을 줘서 네. 그래도 뭐 재밌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비문가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깊이 그런 게 너무 없다라는 그 기준으로 좀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 그런 진정한 인상- 예술 작품에 대해서 준쌤은 일루전을 창조했느냐 쪽으로 예. 봤고 비문가는 리얼리티랑 일루전을 둘 다 봤는데 일루전에서 실패할 거라면 리얼리티라도 셌어야 됐다. 네, 불편러라서. 간결하게 정리가 평가적 의미에서 저희가 정리가 딱 되네요. 네. 보니까. 근데 이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좀 풍부하게 작품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이 양반이 이게 아마 들통이 안 났으면 저는 계속 아마 이걸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배신감이 되게 느껴져요.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형식적인 미나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예술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강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낀 거는 자기가 보통 그렸다.
조영남이 이제 보통 전시회를 하고 뭐라고 하면 이건 내가 다 그린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제 팩트고 사실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들통이 난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팩트가 거짓으로 판별이 된 거잖아. 여기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저는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영남이 그 윤리적인 측면, 왜 그 윤리성. 뭐 거짓말을 하느냐, 그거는 조금 그 이후고, 그 더 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 아니 이 사람이 그린 그림 대작을 한 거 자체가 예. 적절한지가